베일에 쌓였던 현역, 드디어 현역가왕2에 뜬다. 소름 돋는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현역가왕2가 사실 뭐 정말 구설수가 많죠. 지금 뭐 낙하산 여론부터 해가지고 계엄 선포에 따른 방송 취소, 연장, 거기에 현재 데스매치까지 와, 엄청난 내용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MC 신동엽도 정말 몰랐다. 미스터리 현역 정체 공개에 현장이 경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기사가 애당초 뜨게 됐을까요? 사실 3회차로 명명이 됐습니다. 저번에가 2회차 중반에 끝나긴 했지만 끝난 부분부터 이어지는 방송임에도 3회차로 명명이 돼서 자체 평가전의 결과가 나오고 최종 4명의 방출자가 선정이 되며 생존하게 된 30인의 현역 가수들이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 돌입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번 현역가왕2에서 엄청난 반전 무대를 보여준 신승태 가수가 단독 콘서트 연습 현장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신승태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연습하려면 사실 현역가왕2에 출연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자, 몇몇 분이 저에게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보도 해주셨고. 지금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신승태 가수가 혹시 뭐 자체평가전 또는 1대1 데스매치에서 최종 탈락한 거냐? 분명히 녹화 일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단독 콘서트 연습을 할 시간이 있냐? 이런 말이 많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 신승태 가수 같은 경우 정말 탈락을 했을까요?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을 했을까요? 사실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송년 단독 콘서트 합주 연습실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12월 29일 날 개최하는 콘서트에 신승태 가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역가왕의 일정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12월 10일 날 3회차 방송이 했고 12월 17일 24 요렇게 2회차가 4회차, 5회차 방송이 될 겁니다. 3회차부터 1대1 팀 데스매치의 초반 모습이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팀 데스매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일날 방영하게 될 5회차 때 방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29일날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신승태 가수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5회차 방송까지 녹화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회차 방송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면은 이미 24일날 방영될 5회차 방송 촬영 녹화는 끝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역가왕이 12월 24일날 종영이 됩니까? 아니죠. 아시다시피 현역가왕2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영을 합니다. 최소 3개월 방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이때까지 방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태 가수가 29일날 있을 콘서트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녹화하랴, 개인 일정 보내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 거냐. 신승태 가수가 요번에 있을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건 신승태 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상 정말 탈락했기 때문에 콘서트 준비를 여유있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진작부터 이미 예매를 진행한 단독 콘서트 일정이기 때문에 현역가왕2에만 현재 신승태 가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일정을 빼서 연말 콘서트 데뷔를 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신승태 가수가 애당초 행사라던가 여러 예능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데스매치에 떨어지지 않고도 콘서트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벌써 탈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앞선 생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현역가왕 1, 2회차에 에녹, 최수호, 양지원, 송민준, 고화질 무대에 팬들이 몰렸지만 비상계엄의 본방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사실 응원하는 가수들의 자체평가전을 고화질로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뭐 벌써 80만 뷰 가까이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역가왕2 1회 무대 모음인 최수호 씨의 너무합니다부터 최우진 씨, 성리, 양지원, 송민준, 김준수 이들의 무대를 담은 영상 역시 100만회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9일 오후까지 총 74만 뷰를 기록하게 된 이 무대 모음 영상에는 2,550개가 넘는 팬들의 댓글이 달렸고 이 응원 댓글에는 주로 최수호, 성리, 신승태, 양지원, 황민호, 송민준 등의 가수들이 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조회수가 뭐 직접적으로 100%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팬덤의 규모와 팬들의 활동 지수를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2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현역과 지목받은 현역 데스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대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 돌입을 하는데 신동엽에 의해 미스터리 현역의 등장이 예고가 되자 현역들과 마스터 모두 긴장감과 호기심을 내비친다. 한 참가자에 의해 미스터리 현역이 지목되자 현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참가자가 팀 데스매치에서 누구 나와! 라고 했는데 그 현역 가수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MC 신동엽 씨 또한 상기되어 이번 무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진짜 모르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미스터 현역이 무대 위에 오르자 마스터로 등장한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스터들 또한 웅성거리면서 리는 나 머리에 소름 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누군지 모르는 미스터리 현역을 무대 위에서 기다리던 당사자는요. 순간 주저앉아 입을 틀어 막았고 대기실에 모든 현역들도 동공지진을 일으킨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정적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MC 신동엽 씨 역시 충격적인 등장이 아닐 수 없다. 미스터리 현역 역시 지목당한 순간의 소감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엄청나게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왔던 걸까요? 이런 가운데 현역들은 충격의 도가니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스터리 현역이 패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 왔다가 가는 걸 수도 있다. 라는 팽팽한 신경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자, 이걸 누구라고 예상을 합니까? 미스터리 현역과 지목받은 현역 1대1 데스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 역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가수가 등장을 했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혜 논란의 신유 박서진의 등장인가? 맞습니다. 이번 데스매치에서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의 등장이 예고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사실상 팀 미션에서 이미 등장을 하기 위해 녹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쏟아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 팀 데스매치 1대1 데스매치부터 박서진 씨가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지고 말았다. 그러니 어떻죠? 와, 이거 참 상상 외다.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할 예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좀 드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박서진 군면제 거짓말 논란, 과연 여론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군면제 거짓말 논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박서진 씨와 광고주 사이의 문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 항소를 했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적 판단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광고주의 입장처럼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과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요번 산림남에 등장을 해서 폭풍 오열을 했지 않습니까? 박서진 변형 논란 이후 선배들이 이렇게 막말을 했고 팬들의 혹평에 상처를 받아 약을 먹기도 했다. 이날 심리치료에서 박서진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아야 해, 견뎌야 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습에 박서진 씨 팬들이 막 오열했다라고 해요. 박서진 씨 아버지가 처음에 집에 전화가 왔는데 서진이가 약을 먹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라. 가보니 서진이가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 대소변조차 못 가리더라. 2명의 형을 떠나보냈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소 아들의 영상을 보며 행사를 하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가, 얼굴은 괜찮나 살피며 영상에 달린 악플을 보며 서진이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서진 씨가 결국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장구를 막 치기 시작했을 때도 온갖 말들을 들어왔으며 선배들한테도 너무 막말에 들어 힘들었다.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하지 말아라 라는 막말도 들었고 시장에서 장구를 치면 가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과 일부 팬들은 가수가 시장 같은 곳에 가더니 떠나겠다라는 말을 듣다 보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서진 씨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됐죠.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다. 최고 7.2%를 돌파하며 시청률 1위, 화제성 싹쓸이한 한국 예능방송이 되었다. 토요일 날 전체 예능방송에서 박서진 씨가 등장한 산림남 편이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이민우 씨의 어머니가 박서진 씨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은 시청률 최고 7.2%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의 팬덤 분들이 엄청나게 방송을 시청을 했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아, 박서진 씨가 굉장히 힘들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법할 만한 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 박서진 씨가 직접 밝힌 것처럼 악플들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 데스매치부터 팀 미션이 아니라 데스매치부터 정말 일찍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악플과 여기에 따른 반발심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차에 대한 이 하차 촉발에 대한 많은 타가수의 팬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3회차에서 4명의 방출자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박서진 씨, 신유 두 사람이 과연 괜찮을지 참 많은 부분에서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뭐 방영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프로그램이 꺼지게 됐었죠.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계엄 선포 때문이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역가왕 2회차 한 절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에 대한 영상, 방송 영상들이 쭉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2회차 때 우리가 봤었던 무대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건 에녹 가수의 진정난 몰랐네 노래 무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수도 저조했고 유튜브 조회수도 낮은 노지훈 씨가 새로운 탈락 방출 후보로 또 한 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낮냐면 승국이 가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또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애당초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김호연 이 가수 3명이 굉장히 유력한 방출 후보라고 했는데 사실 큰 호평을 받지 못했던 효성 가수의 영상도 1.9만 회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노지훈 씨의 노래 무대 영상이 그보다도 경력이 적은 전종혁, 윤준협 이런 가수들보다도 굉장히 낮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체평가전에서 받았던
그 20점대의 점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도 사실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략 정리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노지훈, 그리고 정말 김호연 가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4명이 최종 탈락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유튜브 조회수로만 봐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라는 건 사실 현역가왕 시즌 1 때도 똑같았던 부분입니다. 뭐 정말 몇몇 가수들의 이례적인 경우는 존재했지만 한 90% 가까이 유튜브 조회수의 실제 탈락자와 합격자가 나뉘어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굉장한 좀 낮은 점수를 생각보다 받았었던 가수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이 강문경 씨 있지 않습니까? 이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사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진 씨의 무대를 혹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 정작 이 최우진 씨 노래 무대는 실제로 강문경 씨의 평가처럼 생각보다 높지 못했다. 7.6만 회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반대로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48만 회라는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역가왕2 제작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를 안고 갔을 때 시청률에 영향을 줄지는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문경 씨의 팬덤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사실 나왔어요. 강문경, 뽕씨님에도 불구하고 올 인정 못 받았다. 10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 국악을 17년 했고 창법을 바꾸는데 9년이 걸렸다. 그동안 나의 목소리를 갈고 닦는데 더 매진해 왔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문경 씨가 27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포부가 넘쳤죠?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저는 100% 올라갑니다. 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한 가수가 강문경 씨구나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 조회수로 분석을 해보면 환희 씨를 빼고는 사실 강문경 씨의 조회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뭐 황민호 군,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가 나온 양지원 씨를 빼고는 사실상 강문경 씨가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걱정이 되셨을지 모를 송민준 씨. 제가 탈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송민준 씨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또 1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앞에 쭉 제가 전달해 드렸었던 4명의 가수, 노지훈,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김호연 가수가 될지, 아니면 물론 이 영상들이 1회차 때보다 올라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만 2회차 때 공개된 가수들의 평균 조회수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10,000뷰 이하인 가수들이 2회차에선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민준 씨도 그리고 양지원 씨도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씨도 무난하게 통과를 하게 될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MBN 현역가왕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공정성이 투명하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 부분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계속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병역 면제 논란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이 박서진 씨, 산림남에서도 하차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하차가 없었습니다. 7일날 출연을 강행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심지어 치매 초기인 이민우의 어머니가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팬덤 활동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민우 씨 역시 가수였지만 아들보다도 오히려 박서진 씨를 응원하며 노란색 팬덤 컬러를 입고 응원하는 모습.
서진이 덕분에 너무 즐거워서 정신이 맑아졌다라며 팬 활동을 하는 이 확 달라진 모습이 함께 박서진 씨가 등장하는 살림남에 공개가 되면서 뭐 박서진 씨의 팬덤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최근 트롯 챔피언에서도 이렇게 트로피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 행보를 종횡무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등장했던 박서진 씨 살림남에서 나도 가끔 기대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역 논란을 딛고 살림남에 등장했는데 과연 진심이 통할 것인가? 뭐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가족사가 참 힘들었지만 어찌됐건 살림남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고 박서진 씨 나름의 해명을 많이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최근에 보면 이 박서진 광고주라고 검색했을 때 이 몇몇 언론사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를 또 쭉 냈어요. 오히려 광고주 측에서 팬팔이 하지 않았다. 나는 해외에 거주하며 박서진 씨를 잘 몰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저에게 제보 메일이 왔을 정도로 아니다. 박서진 씨와 있었던 갑질 논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내용이 왔는데 뭐 제보해주신 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박서진 씨 팬덤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조회수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저는 대부분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언론사의 내용대로만 전달해 드리고 있다 보니 사실 이 박서진 씨가 갑질을 했다 안 했다 뭐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내용들 그러니까 박서진 씨의 팬덤 분들과 박서진 씨 측이 주장하는 거마비 갑질 논란들에 대한 반박을 또 반박하는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선 제대로 전달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기사화로 쏟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박서진 씨 팬덤분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의 논란들이 지속이 되어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진혜성, 박서진의 무대가 3회차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 알다시피 박서진 씨가 이미 현역가왕 팀 미션에 참여를 했다, 녹화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마스터단에 있는 신유 가수와 박서진 씨가 특혜를 받아 갑자기 중간에 투입이 된다라는 형평성 논란에 결국 경찰들의 고발까지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현역가왕 측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프리패스 문제 불쾌하다. 나름의 페널티가 있다. 이거는 진행 방식 중에 일부가 스포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간에 들어온 신유, 박서진 씨에 대한 페널티가 불리함이 분명히 미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 박서진 씨가 사실상 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방송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시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또 군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가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서 자진 하차를 선언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는 다른 가수들의 팬덤분들의 반발로 인해 강제 퇴출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참 안타까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박서진 가수가 최소 한 회차 이상 본방송에 등장하여 방영된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 고발이 됐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 후속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고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남에서도 정상 출연을 했고 지금 트롯 챔피언에서도 트로피를 받았는데 이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못 나올 이유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진행되는 현역가왕2에 있어서 이 박서진 씨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또 다른 논란,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광고주와의 사건이 또 촉발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 기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 자체 평가전 기상도 송민준, 김중현 위기다. 에녹, 최수호
안정권이다. 진해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 사실 현역가왕2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아시다시피 뭐 국민적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게 다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종 추측만이 아니라 현재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도 저에게 막 이메일과 댓글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봤다, 이랬다, 저랬다 막 제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제가 그걸 시원하게 다 시청자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면 너무 과한 것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자, 현역가왕 1, 2회차가 전파를 탄 가운데 흥행카드로 평가되어 왔던 김중현, 송민준, 최수호, 에녹 4명의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방송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송민준과 김중현은 각자의 강점을 부각한 회심의 무대에도 불구하고 20표대에 머물게 됐습니다. 반면 최수호, 에녹은 30표대를 기록하면서 자체평가전 무난하게 통과가 유력해지고 말았죠. 송민준과 최수호 두 사람은요, 각각 자체평가전에 나섰는데 최수호씨가 사실 만점을 제외하곤 최고 점수를, 그것도 첫 무대부터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 말씀드려왔었던 송민준 씨의 점수가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24점이니까 사실상 최하점 16점을 받은 김영철 씨와 놓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송민준 씨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첫 무대부터 나훈아님의 영영을 골랐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일부 가수의 평가가 나오면서 24표 득표에 그치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현역가왕2 자체평가전부터 4명을 탈락시킨다라는 점에서 송민준 가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건 너무 스포일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송민준 씨가 위험한 방출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는 상황이다. 자, 이 가운데에 김중현 가수 역시 촛불잔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29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9표 정도면 20표대에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현 씨는 사실상 방출 후보라고 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뭐 31표를 받았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남아있는 가수들의 무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 결과가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누가 그러면 또 MVP 1등을 한 것인데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최수호 32점, 뭐 성리 32점, 송민준 24점, 김준수 27점, 최우진 31점, 그리고 양지원 씨도 31점의 점수를 받았고 최하 점수인 김영철 씨의 16점, 그리고 뭐 김호연 씨도 굉장히 낮은 점수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신승태 32점, 타쿠야 28점, 김수찬 30점. 그리고 그 다음에 환희와 황민호 군 두 사람이 올인정 만점을 받은 상태인데 이 기사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뭐라 적혀져 있죠? 바로 양지원 가수가 자체평가전 인기 1위다. 환희, 황민호, 강문경, 신승태가 뒤를 이었다. 진해성 가수도 아직 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해성 가수의 이 눈물반 가사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자체곡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진해성 씨가 뭐 탈락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진해성 씨의 팬인지 절대 탈락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신기했던 건 양지원 가수가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방송된 첫날 24시간 만에 72만 회를 돌파하면서 결국 도합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고 MBN 뮤직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도 90만 회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댓글은 10,000개가 훌쩍 넘어갔죠. 자, 이 굉장히 독특한 의상과 31점의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그 정도로 유튜브 조회수가 과연 높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MBN 뮤직에 들어가 보면 환희 가수가 55만 회, 신승태 30만 회, 그리고 타쿠야 11만 회, 황민호 47만 회, 김수찬 11만, 김영철 2.9만, 김준수 4.6만, 송민준 13만, 그리고 양지원 가수가 97만 회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사실상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조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지고 말았다. 놀랍게도 댓글이 정말 실제로 10,000개가 넘었는데 그때 이런 말이 많았어요. 이거 혹시 양지원 가수의 팬덤 중에 일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셨던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영상이 일본 분들 사이에서 번졌다고 한다면 일본어로 응원된 댓글이 좀 눈에 보여야 하는데 이 10,000개 중에 일본어로 보이는 댓글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라는 건 자, 조회수 조작이다 라고 봐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당한 팬덤의 스밍이라고 봐야 할지. 자,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발매하거나 유튜브 영상 무대가 올라오면 스밍이라고 해서 열심히 이 노래와 영상을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회수로 그리고 음악 청취 횟수로 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팬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원 사재기 같은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아이돌 때부터 있어 왔었던 정석적인 팬 활동의 한 문화다. 다만 아이러니했던 건 양지원 가수의 노래가 24시간 만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가수들보다 훨씬 더 치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지원 가수의 팬덤 숫자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24시간 만에 70만 회를 넘길 수 있었느냐가 참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유튜브 내에서는요, 유튜브를 운영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 조작으로 업체를 통해 이 조회수를 업시켰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거 다 삭감 조치됩니다. 근데 벌써 양지원 가수의 무대는 올라온 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정도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 야, 이거는 일단 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놓고 봤을 땐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설사 업체를 통해서 조회수를 상승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튜브 내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엄청나거든요. 아니 이게 돈 주고 해서 될 일이면 저도 유튜브 조회수 그냥 업체한테 돈 맡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회수가 삭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야, 양지원 가수의 파워와 팬덤의 파워가 굉장하다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방출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계엄 특보로 방송 중단이 됐지만 10일부터 방송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4명의 방출 명단과 요번 자체평가전의 MVP가 공개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 MVP 후보가 지금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MVP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최소 3명 이상이 된다.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현역가왕 때 압도적인 올 인정을 받은 가수 환희씨. 환희씨가 엄청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노래를 열창하면서 이 자체평가전 모든 가수들에게 압도적인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함께 활동했던 친구인 브라이언은 불화설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공연을 따로 산다고 오해받지만 나는 트로트를 못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화설은 없었다라고 했지만 또 재미있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환희는 트로트를 하는데 저는 트로트를 못한다. 저는 노래가 안 되니까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같이 활동했던 브라이언도 환희라는 가수의 노래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가창력을 보여줘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수십 살이나 많은 선배 가수들에게 만점을 받은 황민호 군이 있습니다. 환희 씨와 황민호 군 두 사람이 33점으로 만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MVP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양지원 가수가 복병처럼 빵 치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자체평가전입니다, 여러분. 자체평가전이라는 건 사실상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이미 탈락자가 선정이 된다라는 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뭐 시청자들의 투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스터들의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MVP라는 게 이 가수들의 투표로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황민호 군과 환희 씨가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 MVP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뭐 하나의 기준점이 추가가 될 것 같다. 그게 아마 양지원 가수의 점수가 포함이 될 거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회차가 공개됐던 날짜를 보면 9일 전이잖아요. 근데 2회차 방송은 이미 한참 전에 녹화가 끝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미 MVP 선정이 되어버렸다. 이 당시 MVP 선정할 때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모두가 예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팬분들 사이에서 양지원 가수가 MVP가 못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남들의 몇 배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환희와 황민호 군 둘 중에 한 명이 MVP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점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MVP가 과연 시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4명의 방출자 중에 정말 송민준 가수가 포함이 돼서 최종 탈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여러모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이 현역가왕2에서의 최종 탈락자 4명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와 여기에 대한 깜짝 놀랄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좀 살펴보면 현역가왕2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여집니다. 현역가왕2의 공식 영상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번 2회차에 나왔었던 가수들의 무대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자 날짜로 이렇게 공개가 쭉 된 거죠. 분명히 현역가왕2는 방송이 끝난 그 다음 날이나 당일날부터 무대 영상이 우르르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중에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갑자기 영상들이 우르르 하고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가보면 공훈 씨의 아미새, 박준영, 새벽의 블루스, 애녹, 진정난 몰랐네, 한강, 나태주, 재하, 노지훈, 윤준협, 전종혁, 정다한, 곽영광, 유민, 승국이, 강설민, 효성, 김경민 전부 다 올라온 것을 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조회수를 보면 16,000, 11,000, 한 10,000뷰 정도 나온 것이 평균 조회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10,000뷰가 못 넘는 가수들이 대다수입니다. 노지훈 씨도 10,000뷰를 못 넘었어요. 그 중에서 10,000뷰 이상 되는 가수가 재하의 연인 노래가 50,000뷰, 나태주의 돌리도가 3.2만, 애녹의 진정난 몰랐네가 6.7만, 공훈의 아미새가 2.1만 정도 됩니다. 놀랍게도 애녹 그리고 재하 두 사람이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2회차에서 공개됐었던 무대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4명의 방출자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회차가 끝나고 2회차를 예고하는 장면이었는데 2회차가 아무래도 방송이 갑작스럽게 끝났다 보니 이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